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감자씨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6번째 에피소드예요? 7번째예요? 7번째. 와, 이거 그래도 한 10명 정도씩은 듣는 것 같던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홍보를 했는데 안 되는 걸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최선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뭐 10명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전에 살고 있고 저희 집이 버스로 성심당까지 한 4정거장, 5정거장 이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버스 타는 것도 좋아하고 버스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빵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빵 하루에 1000번씩 얘기하지 빵.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것도 없다. 일어나서 밥 먹고 버스 좀 타서 성심당 가자. 난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가 8시 조금 넘었을 때야. 그래서 나는 성심당이 8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고 그래 아무리 주말이라도 아침 일찍이잖아. 그리고 예전만큼 뭔가 이제 성심당 하면 무슨 케이크 되게 유명하잖아요. 망고시루도 작년에 한창 유행이었고 무화과도 유행이었고 지금은 지금은 딸기시루인 것 같아요. 아직까진. 근데 그 시기가 난 좀 지났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혜원이를 데리고 갔지. 근데 내렸는데 케이크 집 앞에 사람들이 좀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 있나 보다. 나도 줄을 서러 가야겠다. 왜냐면 거기 케이크 집이 생각보다 회전율이 진짜 빠르거든요. 결제하고 바로 나가서 케이크 테이크아웃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앞에 갔는데 거기 케이크점 앞에 이제 지하 상가로 이어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밑에까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나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열정. 나 너무 놀랬어. 그래서 그래 케이크는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빵집으로 가자. 성심당 본점으로 가자.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거길 갔는데 또 앞에 사람이 조금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가야겠다 했는데 저 골목부터 시작한 줄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빵집은 좀 덜 했는데 빵집도 장난 아니네. 아니 8시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 거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대전 사람은 아니겠죠. 아니지. 절대 아니지. 대전 사람은 그렇게 평일에 가지. 평일에. 그리고 그렇게 대전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맛있는 빵집 그냥 뭐 대전에 맛있는 빵집 많으니까 가서 줄 서느니 딴 데 간다 뭐 이런 생각인데 한 번씩 땡길 때는 있죠. 성심당이 한 번씩. 그리고 성심당 빵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맛있고 제일 큰 메리트는 사실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싸죠. 진짜 싸지. 최근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 가면서 빵집에 한번 들렸는데 소금빵을 3,5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성심당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가격은 1,800원이었어요. 지금 좀 올라와 봤자 2,000원 조금 넘겠죠. 근데 그런데 그 3,500원짜리 소금빵을 먹는 것과 성심당의 1,800원짜리 소금빵을 먹는 것과 엄청나게 큰 맛의 차이는 없지만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니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규모의 경제학이죠. 그건 규모의 경제학. 대량으로 뽑아내는 데랑 동네 빵집 이용해 줍시다. 그렇죠. 많이 이용해 줍시다. 동네 빵집. 어쨌든 대전에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성심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성심당 가서 거기 근처에 오시칼국수 가든가 광천식당 가든가 뭐 이렇게 대전 유명한 맛집 좀 들리고. 다음에는 한번 대전의 맛과 멋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대전의 맛과 뭐 다 칼국수 아니에요? 칼국수도 있고 우리가 종종 가는 뭐 대전 근교에 좋은 것들도 있고 있죠. 놀러 갈 곳도 몇 군데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요즘에 저는 책을 한창 읽고 있는데 하나는 주식책, 하나는 이제 단타책이죠. 근데 엄청 유명한 책이야, 이 단타책이.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생각보다 감명이 깊었고 그래 우리는 장투할 수 없다.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리면 장투예요. 물리면.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물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고 이게 적정 가격이라던가 손절 라인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리게 되면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저희도 많잖아요. 지금 맞죠. 우리가 같이 투자했던 그쵸. 계좌에서도. 네, 우리 폭력은 우리 건가? 제 거. 감자 씨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것, 지지와 저항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차트를 신봉해서는 안 되지만 차트도 사실 기술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도 단타의 여왕이 돼보자. 해봐요. 뭐 지지합니다. 네. 하루에 뭐 2, 3만 원만 벌어도 재밌는 일이죠. 네, 이 번다는 가정하에서 재밌는 일이죠. 벌어야.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거래량이랑 테마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업 분석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유목민 씨가 지은 거고. 유목민? 그냥 자기 닉네임인 것 같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리마스터야 지금 저 버전이. 오늘은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끝내지 못했거나 포기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포기했던 것들, 끝내지 못했던 것들. 뭐 가령 많은 사람들이 뭐 영어 공부가 있을 거고 다이어트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저도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시도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들도 많고 오늘 그런 것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감자 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제 포기했던 것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딱 그만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지 꼭 공교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라고 이제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포기 이유를 딱 말하고 대안학교로 갔죠. 그때 저를 필요로 하는 저를 좋아했던 대안학교에서 신나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켓 씨가 포기했던 것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임용고시를 포기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포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이 포기라는 단어가 뭐 제 아는 가까운 지인도 임용고시를 1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한국 사회를 좀 병들게 하지 않나? 포기란 단어가? 네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포기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내 시간을 여기다 쏟는 것보다 더 다른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이게 포기라는 단어로 규정되어지는 순간 나는 뭔가를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 같은 느낌이 내 마음속에 짐덩이처럼 난 그걸 못 해냈으니까 난 결국 그걸 해내지 못했으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임용고시를 한 번에 팡 붙거나 두 번에 팡 붙거나 제가 3번 만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하고 그렇게 그만뒀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몇 년 동안 독서실 썩고 있었을까? 그 다음에 붙었을까? 5년 후에 붙었을까? 그럼 그렇게 5년 10년 후에 내가 공부를 해서 붙으면 난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루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될까? 그러면 나는 그때 임용고시 포기하고 10년 동안 아이들이랑 즐겁게 지냈던데 추억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쉽게 포기하는 태도, 뭔가 좀 많이 열심히 안 해보고 금방금방 그만두는 태도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했을 때 해도 좀 멀게만 느껴지고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더 다른 기회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딱 포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인생이 무슨 짐처럼 나고자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현대사회의 어떤 피로사회 재밌게 읽었지만 피로사회를 만드는 어떤 마인드,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제일 크게 포기한 건 사실 임용이죠. 그때 굉장히 큰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몇 년 정도 했었죠? 이게 제가 딱 3년 했어요. 제가 3번 딱 하고 그만뒀는데 이제 2번까지는 저한테 임용고시 가산점이 있었고
저는 이제 가산점이 있던 시대에 서범대를 들어간 거라.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가산점이 없어지는 위험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쭉 가산점이 안 붙고 한두 번만 붙여줄게, 두 번만 붙여줄게였는데 그것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역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쉬었거든요. 한 학기를 쉬니까 또 한 번 덜 붙여주더라고요. 왜 덜 붙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덜 붙여줬어요. 그래갖고 몇 번 못 받았어요, 가산점을. 가산점이 딱 없어지니까 가산점 있을 때도 간당간당 했는데 이게 뭐 몇 년을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뭐 그때 마침 연락이 왔던 곳이었어요. 선배를 통해서 여기서 한번 일해볼래? 라고 한 곳에 흠뻑 빠져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기라는 건 하다 마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일 크게 포기한 건 아무래도 임용고시겠죠. 사실 근데 저는 감자 씨랑은 다르게 어떤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 정도는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다가 만 것들은 많은데 그냥 뭐 수영하다 말았어. 영어 공부하다 말았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기타 치다 말아서 기타를 이제 팔았으니까 포기가 되겠죠. 이 정도 되면 하다 만 거는 뭐 계속 하면 되죠. 또 근데 하다 만 거는 이제 기타는 진짜 완전히 잘 해보고 싶었는데 음악 하나 정도는 제가 연주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음악도 사실 따지면 저도 시도한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휴학을 했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또 피아노인가? 체르니 몇 번까지 쳤느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피아노를 한 1, 2년 정도 배웠는데 한 번씩은 다 건드려 보시죠. 부모님 피아노는. 그때 왜 시작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로키가 반에서 너무 어수선하다. 집중을 잘 못한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아노라던가 그런 거 피아노를 한 번 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쳐야 되잖아 연습을 할 때.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계속 하고 싶었어요 피아노? 나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뭐 포기해요 이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휴학을 했을 때 한번 다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집에 디지털 피아노도 한 개 샀어. 그때 휴학했을 당시에. 한 20만 원, 3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근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 어렵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애들 피아노 학원 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인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드 잡는 거나 몇 번 좀 하다가 그것도 한 2달 했나? 그렇게 하다가 말았고. 그리고 이제 기타는 계속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옛날에 대학생 때도 비상이라는 통기타 동아리가 있었어요. 아니구나. 비상이 아닌가? 하모닉스요. 뭐. 거기 옛날에 통기타 동아리도 있었고 클래식 기타 동아리 2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들어갔었나? 들어갔다가 활동 몇 번 안 해보고 그냥 또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는 뭔가 해보고 싶다는 욕구는 계속 있었는데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도서관에서 통기타 수업을 한다. 공짜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반년 정도 배웠죠 그때. 그래서 지금은 뭐 한두 곡 치잖아요. 한두 곡 치고 이제 감자 씨가 맨날 똑같은 노래만 친다고 맨날 뭐라 하잖아.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풍무를 했거든요. 이제 풍무를 했는데 이제 모든 악기라는 게 연주가 되는 때부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잖아요. 악기를 못 다루는 순간은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그만하고 싶고 재미도 없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기타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잘은 못할 옛날에 배웠던 그 코드나 그 주법들을 계속 거기에서 멈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주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집에서 이제 애들 앞에서 내가 종종 기타를 쳐주잖아. 네, 기타 쳐주죠. 네.
어때 그 모습 보고 있으면 나름 좀 좋은 풍경 아니야? 보기 좋아요. 사진 찍기 좋은 풍경. 아니 사진 저는 찍기라니. 뭐 애들도 이렇게 기타나 뭐 악기 하나씩은 다루는 애들로 키우고 싶어요. 어쨌든 자유로운 거니까 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음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좀 좋잖아요. 그래서 좀 꼭 안 배우고 싶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하나씩 음악 하나씩은 그래도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니고 맞아. 내가 처음에 이제 혜원이 때 육아휴직을 시작을 하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아, 앱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앱 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네. 옛날 옛적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가 말다가 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아직 한 번도 내지를 못했지. 못했지라고 하는 게 맞나? 안 된 거죠?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육아하는 이 시점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건지 내 마음의 문제인 건지 마음의 문제겠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건? 근데 육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잠깐 짬이 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애가 언제 깰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애랑 같이 시달리다가 요 잠깐 짬나는 1시간 2시간 안에 뭔가 다시 막 불태워갖고 한다는 게 그 정도 마음이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아이디어들은 종종 기록은 해놔요. 종종 메모를 해놓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기 또는 웹 서비스로 만들기를 실행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진짜 말 그대로 좀 지쳐. 육아하고 나서 저녁에 좀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1시간 반이고 그때 나도 쉬고 싶잖아. 그렇죠. 육아하면서 어떤 거를 계속 해내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종종 이제 저는 트위터 유저니까 트위터에 이제 엄마들이 육아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육아 정도일까? 애를 좀 키워놓은 상태 아닐까요? 뭐 그러려나? 우리 정도 얘기인가? 아니 저도 제 후배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후배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에 뜨더라고요. 이제 뭐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애기 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애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애가 좀 컸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알아서 놀 수 있으니까 또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치원 정도 된 부모님들이 알아서 절대 안 논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뭐 저야 뭐 아직 그까지 못 가봤으니까 또 근데 또 유치원 때 되면 우리가 너무 나이가 또 들어서 쉽지 않네요. 일찍 애를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우리 둘 다 포기할 뻔한 나이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가 종종 감자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는 결혼이 언젠가부터는 하고 싶었고 연애를 그러니까 결혼보다는 우선 연애를 좀 하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시도를 했죠. 남자를 물색하고 다녔어. 뭐 어떤 소모임에도 나가보고 춤추러도 가봤어. 근데 춤추러 갔더니 그때 라틴 댄스 동아리 살사 댄스였나 라틴 맞아요. 댄스였나. 처음 만날 때 뭐 춤추러 간다 그랬었나? 맞아. 그때 그치 열심히 배웠지만 당시에 그 댄스 수업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저씨들이었어.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리고 나 젊은 사람 한 명. 근데 뭐 재밌긴 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좀 근데 내가 원하는 상대들은 없었지. 그리고 소모임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괜찮은 남자애들 없는 건 아닌데 대화를 하면 너무 좀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컸어요. 갑자기 이제 남자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받았고 뭐 잘 됐고 결혼 잘 했고 그죠.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다. 소개팅도 참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게 내 마지막이 감자네. 내 마지막이 감자 씨였어. 모를 일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만족하는 걸로 서로. 그리고 저는 되게 마른 편이잖아요. 네. 마른데 사실 체지방 인바디를 재보면 지방이 사실 평균보다 조금 높고 거의 비만 근처까지 사실은 가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은 없고 그러니까 지방은 엄청 많은 상황인 거지 지금. 그래서 항상 그 근육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
그래서 종종 어떤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답시고 아령도 집에 하나 있고 분홍색 아령 있을 거야. 그 1kg, 1.5kg짜리. 아니 아령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걸 사다는 그 뭐지 스트레칭하는 그 스티로폼? 내가 안 쓴다 했는데 스파인 코렉터 그거는 이제 마사지 하는 거지 뭐 스트레칭 하는 거. 그거랑 뭐 밴드 샀었잖아요. 그때 내가 운동한다고 한창 했었지. 한창까지는 아닌가 한 3번 했나 그걸로. 그래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욕심이 있기는 한데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진짜 근력 운동이라 하면 정말 나와의 싸움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아직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잠시 쉬어갈 뿐. 안 한 지가 한 2달 됐는데 이건 포기한 게 아닌 건가? 아니죠. 아니죠. 기타 얼마 만에 한 거예요? 처음 배우고자 마음 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린 기간을 총 따지면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뭐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운동, 내가 잘하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스포츠라던가 아니면 그런 스포츠라던가 악기 이런 거는 취미생활로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을 맞아요. 지금 좀 꾸준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 좀 수영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수영 재밌게 하고 있죠. 수영 좋죠. 근데 수영 재밌게 맞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수영은 어쨌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수영하러 끝까지 가야 되잖아, 수영장에. 요 목욕탕에 물 받아 놓을까요? 쉽지 않네, 감자 씨 오늘. 아니 뭐. 그다음에 또 감자 씨는 또 포기한 거 없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한 거.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하다 일단 그만한 거. 뭐 조금 좀 슬픈 이야기로 간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알뜰한 집이어서 저희 집은 뭐 냉장고도 뭐 20-30년 전자레인지도 20-30년 엄청 오래된 가전들이 많은데 제가 부모님께 조르는 성격이 아닌데 그 학교에서 바이럴 당해갖고 만화 삼국지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화 삼국지가. 그래서 부모님은 처음은 아니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나는 쫄랐다고 한 게 그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 만화 삼국지를 사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한 질에 그때 당시 돈으로 10몇만 원, 20만 원 했으니까 비쌌네. 비싼 돈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40-50만 원 하는 거니까 뭐 쉽지는 않으셨겠죠. 뭐 지금처럼 뭐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포기했죠. 포기했다는 게 맞네. 포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꼭 뭐 포기가 되어지는 것도 있다. 꼭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 아니면 환경적인 것들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임용고시가 너무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기에. 근데 이거에 매달려서 하느니 나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해서 사실 유학 가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교육학 쪽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이나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넌지시 말을 한번 살짝 꺼냈다가 그냥 아니야 하고 접었죠. 포기된 거죠.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약하지 않나라고 하기에는 꽤나 하고 싶었던. 근데 이제 말을 한번 꺼내봤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이어서 한 번에 그냥 그만둔 건지 그 마음을 접은 건지. 우리 형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꿈을 갖냐. 근데 뭐 이제 서포트 빵빵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부럽죠. 근데 감자 씨 성향이면은 진짜 내가 원했으면 혼자서 갔을 것 같은데 돈 모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맨 땅으로 헤딩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어디를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기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 그럼 미국으로 무작정 가. 뭐 어쨌든 뭘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존경합니다. 그럼 감자 씨는 약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뭔가 이렇게 약간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포기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인상 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미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형도 우리 학교를 다니고 얘는 동생이었는데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뉴욕대를 갔거든요. 형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동생인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해요. 성실하다 하면은 요즘 폭삭 속았수다의 양관식이 그 정도 되는 성실함이에요. 제가 볼 때 막 불평불만도 없고 묵묵하고 꾸준하고 애도 착하고 약간 무쇠 같은 너무너무 성실한데 흔치 않네 요즘 스타일로는.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 봤다면 40점 50점. 근데 얘는 아버님도 굉장히 또 스마트하시거든요. 아버님도 막 굉장히 스마트하셔서 막 컴퓨터 엑셀로 하는 거 막 프로그래머에다가 막 엄청 이것저것 잘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니도 대학병원 간호사, 수간호사까지 올라가셨고 엄청 집안이 그래도 스마트한데 와 그렇게 공부를 근데 꾸준히 맨날 보면은 맨날 혼자 앉아서 남들 떠드는데 앉아서 맨날 깜지처럼 공부를 써요. 노트를. 너무 답답했지. 너무 안쓰럽고 아버님이랑 여러 번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안 됐죠. 포기를 했죠. 그 친구는. 내가 공부가 아닌가 보다. 지금 근데 잘 삽니다. 지금은 이제 연극계로 가서 얼마 전에 이제 초청했더라고요. 저희를 연극 보러 오라고. 선생님도 연극 보러 오시라고. 이제 대학교니까 이제 연극 무대 자기가 올리나 봐요. 배우 하고 싶다고 갑자기 또 노래를 또 엄청 부르더라고요. 근데 엄청 노래를 잘 부르지가 않아요. 근데 뮤지컬을 해보겠다고 또 그렇게 가는데 선생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안쓰럽지만 그래도 이 무쇠 같은 아이가 그래도 또 이 길을 가보겠다고. 그때 공부처럼 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거를 내가 못했구나라고 스스로 이렇게 내 자아에 상처 주는 말들로 만들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이제 재능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또 찾아가면 된다. 내가 영 안 맞는 길을 열심히 뚫다가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이 포기라는 단어가 주는 조금 무거운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포기라는 걸 좀 그래도 21세기의 현대인들이라면 좀 가볍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죄책감처럼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예전도 아니야. 벌써 한 작년쯤이었나? 한창 독일 이민 얘기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감자 씨한테. 포기한 거죠? 포기했군요. 아니 왜 그랬냐면은 너무 그쪽 분위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건 미국은 총 때문에 무섭다. 어디는 뭐 때문에 무섭다. 그렇죠. 우리나라 막상 우리나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해외에서 이제 마음 먹고 살아간다는 게 벽이 좀 많죠. 그래도 아직 포기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내가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리고 그곳 또한 그들만의 문제가 있고 천국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창 이제 베를린이 힙하다고 이제 영상에서 계속 붐업될 때가 있었어. 나도 거기 쓸린 듯이 그래 IT 개발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광고가 사람을 참 이렇게 신념으로 만들어가는 게 나는 광고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치.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네이버 블로거 분의 글들을 보는데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 받는 게 기술직 비자를 받는 것이 블루카드라고 하는데 그 비자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받게 되면은 조금 2, 3년 정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독일어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거기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인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EU 국가에 가서 살 수 있고 되게 너무 매력적인 제도고 현재 그 비자 제도가 그래서 너무나 혹하는 거지. 그래서 한창 이제 감자 씨한테도 우리 그런 데 가는 게 어떠냐. 당신도 전기 공부하고 싶지 전기로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이야말로 어디 나가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점점 이제
독일이 망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또 망하는 문제보다는 미국이랑은 EU랑 미국과 EU가 지금 완전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시즌 때는 또 테러가 또 일어나고 테러가 생각보다 독일에서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인가 한번 서울에서 막 이렇게 예고하면서 자기가 테러 일으킬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 무차별로 막 칼로 찌르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이런 경고 알람 뭐지? 그거 재난 문자 같이 왔다고 막 그런 걸 서로 공유했을 때가 있었는데 거의 테러라는 건 안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흔치 않죠. 뭐 내가 어딘가를 돌진해가지고 여길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빈도수가 매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안전 문제가 생각보다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외부에서 봤으니까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 문제가 걱정이기는 하지만 내가 또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이 합쳐지면서 독일 이민은 잠시 마음에서 접어뒀죠.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특히나 거기다 독일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당시에 독일이라는 특히나 베를린이라는 곳이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끌렸지만 결국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됐네요. 독일 여행 갔을 때는 이제 베를린보다는 저쪽 이제 서독 쪽이 엄청 현대화된 느낌이었는데 또 베를린이 그렇게 매력적이었군요. 대부분이 베를린 영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 동독 쪽은 약간 이제 검게 그을린 전쟁의 상흔이 많이 남아있는. 난 독일 여행 했는데 베를린을 안 갔어요. 좀 여행 잘못한 것 같아. 베를린을 그때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바로 왔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베를린보다 멀어요. 더 오른쪽인 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 프랑크푸르트면 이제 서독이죠. 베를린은 그래? 동독이고. 그런가? 내가 그럼 서독 쪽에 있었던 건가? 프랑크푸르트면 완전 서쪽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난 그때 유럽 여행을 돈 쓰러 갔거든요. 그때 내가 돈 쓰러 가려면 서독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수술을 한번 하고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진단금과 함께 태워버린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유럽 여행 한번 가볼까? 말만 하던 그 유럽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네덜란드도 갔다가 독일도 갔다가 지금 여행 편에서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제 사전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간 거죠. 사실 공부라고 할 필요도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알고 갔어야 되는데 뭐 약간 역사적인 거라던가 도시에 대한 특징 같은 건 좀 알았어야 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알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부딪혀 보자 이럴 수도 있고 뭐 공부하고자 가면 그냥 뭐 어디 길부터 시작해서 뭐 조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적당히 그냥 부딪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간 거잖아. 난 지금 서독이지 동독이지도 사실 몰랐어. 여행 엄청 갔다 번화했죠. 왔는데도. 프랑크푸르트는. 맞아. 엄청 번화했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괴테가 살던 동네가 하이델베르크였나? 하이델베르크 갔다가 뭐 몇 군데를 좀 다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 그래서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 내 여행에서.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체코는 오히려 그때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문화가 좀 더 유행이라기보다는 좀 주류가 어떤 거고 우리는 어떤 걸 좀 더 거기 가서 느낄 수 있고 가령 재즈 카페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프라하 같은 데는. 그래서 재즈 같은 것도 저녁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독일은 전혀 뭔가 모르고 그냥 간 거라 제가 생각해 좀 너무 돈을 낭비한 게 아닌가 여행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독일 포기. 독일 포기. 얘기하다가. 포기라는 단어 말고 우선은 마음에서 접어뒀다. 지금은 언젠간 그쵸. 준비가 될까? 접어서 놓았다. 책갈피에 꽂아 두듯이 언제든 피면 다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기는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죠. 영어 얘기면 뭐 끝이 없죠. 한국인에게 이제 약간 숙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끝없이 영어는. 포기하고 끝없이 도전하고 여행 한번 가면 영어 하고 싶다 가도. 근데 막상 또 하면 또 어렵고.
최근에 올 초인가 작년부터 스픽 광고가 엄청 떴어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가 맨날 슈카 보잖아? 그 슈카에서도 맨날 스픽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딜 가나 스픽. 그리고 제가 트위터 하니까 트위터에도 맨날 스픽 광고가 떠. 그래서 이제, 근데 집에서 육아휴직 하면서 혼자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로키 씨는 거의 프리토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영어 공부를 뭐 더 해야 돼요? 당연하죠. 영어 공부는 제가 해야죠. 저는 뭐 한마디도 못 하는데 한마디를 이제 그 다음 레벨을 찾는 거지. 그 다음 외국 레벨을. 직원이랑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설명하거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이제 논의하고 싶을 때 저는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섞어서 쓰는데 그 친구도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쓰죠. 서로가 나는 영어가 서툴고 그 친구는 한국어가 서툴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언어의 장벽이 느껴져. 사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해야 되잖아. 한국 회사에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또 영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 친구랑 웬만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휴직 중이고 영어를 할 기회가 아예 없고 그래서 스피크를 결제를 해야겠다. 결제를 했어.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들어간 지 벌써 한 2, 3주 된 것 같아. 아니 전화 영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영어? 나 근데 전화 영어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근데 어떤 레벨이 깊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준비한 만큼 영어 실력은 느는 것 같은데 가령 전화 영어를 해. 근데 내가 비슷한 수준의 언어들을 그러니까 그 수준의 이제 문법이라던가 단어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구사를 하면은 사실 크게 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스픽 같은 경우에는 프리토킹 하는 기능이 있고 거기서 프리토킹을 하고 나서 내가 말했던 문법들의 실수라던가 좀 더 나은 표현들을 또 리뷰하는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어. 그래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즘 또 안 하고 있지. 돈이 아깝긴 한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에 9,700원인가? 뭐 계속 해봐요. 9,700원 정도 하면서 맞아. 또 포기하지 말고 접어두고 또 하다가 또 9,700원 내고 길게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결국에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꾸준함의 힘 있잖아요. 난 맞아요. 그거를 진짜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그거는 뭐 로키 씨가 높이 평가 안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높이 평가해요. 아니, 꾸준히 하는 거, 그다음에 어려운 거를 매일 하는 사람들, 하기 싫은 걸 매일 하는 사람들. 정답이죠, 뭐 인생에.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그렇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 정답이죠. 모두가 높이 평가합니다. 모두가. 굳이 로키 씨까지 높이 평가 안 해도. 귀여워? 높이 평가 안 해도 뭐 다들 높이 평가하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 작가를 좋아하니까 이스라 작가가 지난번에 이제 인스타 피드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 작가가 강연에서 번거로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 맞는 얘기죠. 굳이 이스라 작가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맞는 이야기야? 다 얘기하죠. 자, 그럼 다른 거. 지난번에 내가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 정지우 작가가 나왔어요. 그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뭐 이런 몇 권의 책을 쓴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항상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는 말이 항상 어려운 길로 가라라는 어떤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쉬운 방향이 아니라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기한 것들과 하다가 그만둔 것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까 뭐 이스라 작가가 얘기한 것, 정지우 작가가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감자 씨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고 정말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이제 생기는 나이가 됐잖아. 나이라기 표현도 그런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좀 쉽게 이야기해볼까?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는 나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가 벌써? 난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젊긴 하지만 이제 뭐 마음껏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죠. 뭐 딸린 자식들도 있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학교 내가 너무 좋아하던 일을 이제 두게 되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는지 이제 스스로한테 많이 물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죠. 하고 싶은 것 공부도 따로 있고 저는 심리학이나 철학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가장이고 가장이란 말은 좀 진부하네요. 좀 요즘 시대에 어쨌든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허생전에서 허생처럼 우리 10년 동안 나는 그리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은 생계랑 너무 관련이 없으니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은 이제 그 하고 싶은 마음은 접어두고 포기하고 포기는 아니에요. 이제 전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기사도 따고 해서 전기 쪽으로 이제 커리어도 쌓이고 이쪽 주 일하게 되면 이제 아름아름 심리학 공부나 철학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공부고 좀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로키 씨한테도 얘기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생활인이 돼야죠. 역할이 있으니까요. 내 역할에 또 충실한 게 또 그렇게 뭐 불행하다 생각은 안 들어요. 이거 자체가 저한테도 행복이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내 역할이 생기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건 맞으니까요. 그죠? 그럴 나이죠. 도전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하려고 하면 하지. 하려고 하면 하지만 저의 도전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어쨌든 일정 부분 희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니? 그 누구지? 그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갑자기 가정생활 잘하다가 뛰쳐나간 미술한답시고 그 사람이 누구지? 그럼 나 여보다 2년만 달과 육펜스 걔인가? 써머신 몸. 맞죠? 달과 육펜스. 자기 꿈 찾아서 떠나버렸잖아 가족을. 아니 제 맞아요, 기억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그치 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이제 지탄받는. 지탄할 거예요? 아니 지탄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제 꿈은 응원할 수 있지. 꿈은 응원할 수 그러니까 있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포기한 건 아니에요. 접어놓았다. 접어놓았다. 그래도 꾸준히 이제 철학책도 읽고 그러고 싶다. 좀 이렇게 새로운 직장 잡고 1년, 2년 정도 이제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어쨌든 취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아까 얘기했던 운동 하나 정도. 지금은 수영이니까 수영을 조금 열심히 해서 수영에도 많은 영법이 있잖아요. 뭐 자유형도 있고 평형도 있고 뭐 배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게 욕심은 없거든요. 그렇죠. 일반인이 뭐 물벌화를 일으키면서 뭐 거기서 뭐 돌핀킥 하면서 뭐 접영하고 뭐 그치. 그게 뭐 내가 자유형 잘하고 이러면 되죠. 맞아. 그 페플스처럼 할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요.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호텔이라던가 리조트 같은 곳 아니면 워터파크를 갔을 때 좋은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튜브를 끼고 노는 건 좀 너무 재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 평온한 호텔 수영장에서 쫙 하고 자유형으로 막 앞뒤로 파바바바박 찍고 다니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뭘 그렇게까지 파바바박 해. 그냥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죠. 좋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은 가고 싶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거나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좀 나름대로 수영을 좀 즐기고 싶다. 비키니를 입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하면서 즐기고 싶다. 그 수영장 그 풀을. 육아휴직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맞아. 그때까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꾸준히 다니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뭐 엄청 높은 경지는 아니잖아요. 기타로 치면은 뭐 이제 나비야하고 산토끼 정도를 자유롭게 코드 안 보고 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레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그 정도 레벨. 코드 안 보고 나비야와 산토끼 정도는 기타로 칠 수 있는 정도. 뭐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자유형이랑 배영 정도인 것 같고 네. 그 위에가 이제 저병을 배운다, 평형을 배운다가 뭐 중급반 가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럼 가봐야 알 것 같고 우선은 뭐
운동? 응원합니다. 네, 체력 그리고 다들 그러잖아요. 살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맞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리고 특히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앉아만 있으니까 사무직과 관련된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거북목과 건초염과 뭐 허리 디스크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나 좀 제대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맨날 감자 씨한테 얘기했겠지만 집에서 일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시죠. 모든 직장인들의 소망 아니겠어? 집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삶. 그렇죠. 그래서 단타 공부하시는 거죠? 주식 공부도 나는 재밌는 것 같고 단타 공부죠. 단타 공부도 이제 해서 수익이 나면 좋고 뭐 이것도 아니면 다른 것도 해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것이 지금 제가 IT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게 애들 키우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좀 어딘가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운 일. 뭐 포기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꿈이네요. 얽매인다는 게 가령 지금 집에서 회사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기름값이 아깝고 그 교통 체증에 내가 거기 껴있으면은 정말 사람이 되게 스트레스도 나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자 씨가 예전에 이제 자기는 출퇴근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아주 좋은 길을 아주 여유롭게 가더군요. 저희 직장 다니던 길은 차가 다니지 않아요. 길은 뻥뻥 뚫려 있고. 나는 항상 도로 그 시내를 뚫고 가던가 아니면 외곽 도로로 가서 출퇴근을 했지만 그때도 역시나 엄청난 많은 차량들과 함께 다녀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뭐 그래도 뭐 차 안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라디오 듣고 뭐 하면 될 수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그냥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길바닥에 이게 1시간 반이 이게 뭐야. 기름값이랑 시간이랑 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재택근무를 해준다고 하면 나 진짜 거기서 평생 일할 수도 있어. 쉽진 않은데 우리 IT 업계야말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안 해주네 진짜. 참. 어찌됐든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나만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던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가지게 되는 것을 소망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게. 감자 씨는? 뭘요? 감자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꾸준히 계속 하고 싶은 것. 이게 그러니까 살이 쪄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역설적으로 살이 찌니까 운동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PT를 받아볼까 막 강제로 나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저녁에 너무 지치고 또 아침엔 또 이게 또 핑계인데 무거운 사람들은 이게 가벼운 사람들은 몰라요. 이 무거운 사람들의 그 피로도를 그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테니스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이제 무거우니까 무릎이 다 아파서 제가 못했잖아요. 저는 이제 꾸준히 하고 싶은 운동으로 이제 테니스를 선택을 했죠. 테니스를 선택을 했고 그때도 이제 너무너무 재밌게 2-3달 배우다가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잠깐 쉬는 거고 꾸준히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았는데 어쨌든 조금 감량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량을 좀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꽤나 감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녁을 안 먹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해서 그전에 몇 달 전에 제대로 해서 꽤 뺐거든요. 네, 근데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좀 계속 생각은 해요. 근데 한번 돈을 좀 쓰면은 아까워서라도 하게 돼. PT가 약간 그런 마음 근데 때문에. PT가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1-20만 원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돈이니까 선뜻 할까라는 마음이 들다가 50만 원 주고 내가 좀 더 마음 쓰면 아래 내려가서 바로 아래 헬스장 있는데 가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막상 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럼 강제력이 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민이 좀
됩니다. 아직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 근데 나는 했으면 만약에 PT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내가 복직하기 전에 한두 달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해서 한두 달만 그냥 매일매일 나간다고 생각하면 돈을 좀 들더라도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진지하게 생각은 해볼게요. 네. 그래요. 우리 올해 지금 이야기한 것들 어쨌든 뭐 그 연말에 이제 팟캐스트 할 때 그때 에피소드 뭐 30일지 40일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에 이제 뭐 포기 안 했는지 수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저는 뭐 다이어트를 할까요? 그러면 다이어트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결과 보고회 올 한해 결산 보고서를 한번 해보죠. 우리 자식들은 또 얼마나 컸는지 좋습니다. 같이 좋습니다. 얘기하면서 결산하고 연말 좋네요. 결산 보고서 에피소드 하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